거겠죠. 그래서 테스트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 게 테스트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2월 16일 금요일인데 제가 19일 월요일 시험이 3일 남았거든요. 근데 과목이 5과목인데 지금 3과목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4과목, 5과목을 듣고 있는데 심지어 4, 5과목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 프로그래밍 내용이라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CBT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무조건 4과목, 5과목을 다 듣고 여기 벼락치기 특강까지 들어야 되는데 못하겠네. 아이패드에 이렇게 시험 문제 PDF 파일을 받아서 굿노트에서 미리 한번 풀어보고 인터넷 강의 보면서 채점하고 오답풀이 보고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걸로 200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200문제 풀고 모의고사 2회 풀고 갈 거예요. 지금 몇 문제까지 했지? 지금 60번까지 풀었거든요. 140문제를 더 풀어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 처리 기사 필기 200회.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네. 오늘 그러니까 12시 지나서 2월 19일이고 내일이 아니구나. 9시간 있다가 저는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그 해커스 인강으로 모의고사를 2번을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합격이긴 한데 그러니까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고 40점 이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목 평균이 61점 나왔어요. 심지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목은 지금 45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한 문제만 더 틀리면은 꽈락인 건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2번을 볼 수 있어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지금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더 보고 가려고요. 네, 여기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은 제가 퇴사하기 한 3일 전부터가 원서 접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다 뭐다 하면서 되게 정신없을 때여가지고 제가 일정에다가 추가를 해놓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접수를 못했는데 다행히 빈자리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첫날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2월 며칠부터 3월 며칠까지 그 기간 내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였거든요. 요 근처에 있는 시험 장소에서 좀 최대한 늦게 가는 걸로 하려고 이제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 3월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2월 19일로 접수가 된 거예요. 그거를 저번 주에 알았어요. 딱 일주일 전에. 그래서 진짜 과목을 5과목 중에 2과목도 다 안 들었을 때 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3과목 다 듣고 모의고사도 풀고 기출문제도 풀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어제까지 계속 강의를 듣다가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방식을 조금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좀 자주 출제되는 출제의 경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이니까 뭐 성적을 뭐 토익이나 그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격점 이상만 되면 이제 자격증이 발급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저녁,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계속 문제풀이만 했었거든요. 이게 어차피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벼락치기로 할 때는 오히려 전날에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 직전까지 외우고 가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불합격하더라도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멍청해가지고 상황이 발생한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일은 아침 8시 40분까지 입실이어가지고 내일 아침 한 6시에 일어나서 그 벼락치기 특강도 조금 듣고 모의고사도 좀 풀어본 다음에 출발을 해봐야죠.
이게 합격을 하더라도 실기가 또 남았어요. 이게 실기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라서 실기가 훨씬 합격률이 낮더라고요. 필기에 합격하더라도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남았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67점으로 합격이 나오거든요. 어제는 61점으로 합격이 나왔는데 다 좀 아슬아슬하게 60점대로 나와가지고 일단 합격점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아슬아슬한데? 정말 실전은 좀 더 쉽게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밥 먹으면서 틀린 거 좀 보면서 오답 풀이하고 얼른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의 활용 그 과목은 아예 코딩이랑 약간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약간 있어가지고 다 찍었는데 다 틀렸어요. 신기하네. 시험 날인데 비가 오네요. 자격증 시험을 보러 온 것 같은 무리들이 가고 있네요. 제가 보는 정보처리 기사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같은 CBT 시험장에서 다른 자격증 시험을 또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그거에 안내문이 붙어 있어서 4층입니다. 올라갑니다. 저는 시험을 다 보고 나왔고요. CBT 시험은 끝나자마자 점수랑 과목별 꽈락 점수 있는지를 아예 합격, 불합격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화면에서. 그래서 답안 제출하자마자 결과를 보고 나왔고 저는 평균 63점이고 꽈락된 과목 없이 합격을 했어요. 아슬아슬하게. 과목별 점수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이 아까 아침에 풀었을 때도 다 틀렸었다 했잖아요. 그 코딩 들어가는 부분이랑 계산 들어가는 부분 아슬아슬하게 딱 40점으로 꽈락은 면해서 합격을 최종적으로 했고 3월 13일에 이제 최종 결과 발표가 나와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가채점이다 보니까 뭐 답안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필기는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했고 이제 3월 말에 있을 실기는 아예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라서 자바, C나 파이썬 그 언어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실기를 봐야 되니까 이제 그거 준비를 해야겠죠. 아무튼 다행히 합격은 했어요. 네. 저는 오늘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시험 다 보고 왔고 필기는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66점인가 63점이었던 것 같고 아슬아슬하게 꽈락은 면하고 합격을 했고 필기 시험의 그런 분위기 같은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봤던 그 시험장은 이제 8시 40분까지 입실이었는데 제가 한 8시 20분쯤 갔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요거 수험표랑 신분증 사진이 제가 주민등록증이 옛날 건데 요 사진이랑 동일해가지고 그냥 여권을 가져갔어요. 이걸로도 신분 확인이 돼가지고 상관없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수험표는 굳이 안 뽑아가도 되더라고요. 수험표는 따로 확인을 안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 인솔해주시는 감독관 선생님들이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대기를 하다가 40분 딱 돼서 입실을 했던 것 같아요. 시험실에 입실을 하기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안내를 해줘요. 시험실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다 끄고 손에 든 채로 일단은 시험실에 입실을 하고 입실하자마자 바로 문 옆에 그 책상이 2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 좌석 번호가 다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좌석 번호에 핸드폰을 놓고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 좌석 번호는 그 대기실에 앞에 칠판이 있는데 그 칠판에 이제 수험 번호랑 자기 이름이랑 해가지고 거기 좌석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웨어러블 제가 이제 애플워치를 차고 갔으니까 이것도 제출하냐 했더니 이거는 그냥 전원만 끈 상태에서 가방에 넣어놓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에다가 이제 웨어러블 기기도 넣고 소지품 이제 가방도 제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수험표도 내놓지 말고 수험표도 다 가방에 넣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신분증 그리고 필기구 그리고 계산기 요 3가지 외에는 다 집어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보처리 기사에 계산하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참고로 막 쓰면서 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풀면서는 이거 연습장 같은 건 안 주나 했는데 거기서 아예 여기가 어디죠? 그 한국산업 그 큐넷 로고가 박힌 연습장을 줘요. 거기에 이제 수험 번호랑 이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연습장을 시험 보기 직전에 주거든요. 별로 쓸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끄적끄적 거리다가 그냥 그것도 퇴실할 때 아예 제출하고 와야 되는 거고 그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시험 전 유의사항이랑 뭐 시험 방식 뭐 이런 공지사항 같은 거를 이 컴퓨터 화면에서 방송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그 화면 같이 보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CBT 시험이잖아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도 안 봐가지고 그 CBT 시험 방식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화면도 같이 샘플로 보여주시고 보기 양식이 뭐 한 문제씩 볼 수가 있고 뭐 2줄씩 볼 수가 있고 아니면 한 페이지에 뭐 문제 한 2-3개씩 나오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 뭐 다음으로 넘기는 거 글자 크기 좀 크게 100%, 150%, 200%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버튼도 알려주고 시험 보기 전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겠다 하면은 감독관님 불러서 모르겠는 부분을 여쭤보면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본 시험은 과목당 30분 해서 5과목이라 150분 제한이었고 마킹을 이제 문제에다가 직접 그 마우스로 클릭해서 하는데 안 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안 푼 문제가 있으면 안 푼 문제 보기 뭐 이런 버튼이 활성화되고 다 체킹이 되어 있으면은 그 버튼이 없어지면서 그냥 답안지 제출하는 버튼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까지 다 보고 그냥 한 4-50분 정도 걸려서 이제 바로 나왔고 아무튼 이제 필기 합격했으니까 실기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해커스 자격증에서 이제 그 환급반으로 신청을 해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독학으로 아예 그냥 문제집만 사가지고 푸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뭔가 이제 보고 읽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해주는 걸 강의로 듣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 저는 해커스로 다 했었거든요. 근데 해커스 그 모의고사 2회씩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나 풀었고 오늘 아침에 하나 풀고 간 거였는데 생각보다 그 모의고사에서 나온 시험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게 약간 문제 은행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나 봐요. 약간 답안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유형 자체가 되게 비슷하다 보니까 그 해커스 모의고사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른 인터넷 강의들이나 강좌들도 다 비슷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해커스만 했었어가지고 비교 대상이 없어서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항상 모든 자격증 시험은 다 한급반으로 해가지고 재경관리사 때도 그렇고 전산회계 때도 그렇고 웬만하면 한급반이 있는 건 다 한급반으로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후기 남기고 뭐 합격 인증하면은 이제 제가 냈던 거에서 부가세 빼고 그냥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해커스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자격증을 지금까지 다 해커스로 했었기 때문에 괜히 뭐 건물을 그렇게 몇 채씩 올리는 게 아닐 거야. 왜 지금 이렇게 많아? 집들이 겸 내가 쓸 휴지. 아니 무슨 일이야 너 옷이? 옷이 왜? 옷이 왜? 뭐 이건 말고도 뭐가 들었는데? 하나 갖다 오. 이건 뭐 별건 아니야. 생로랑? 너가 너무 생로랑? 아니, 축의금을 너무 생각보다 많이 해줬더라? 이거 그냥 근데 별거 아닌 거 사긴 했어. 와! 나 이거 카카오 프렌즈 거 사는 거 어떻게 알고? 너 그거 써가지고 내가 이거 사왔잖아. 너 봤구나? 그거 못 보겠냐? 그 가방 맨 앞에다가 놓고 다니는데. 너 내 귀여운 카카오 프렌즈 카드 지갑 봤니? 보람이가 생로랑 지갑 줬어요. 근데 너가 생각보다 축의를 많이 한 거야. 너가 돈 한 거를
그 유럽 갔다 와서 봤거든? 내가 준 봉투 준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도 안 열어봤던 거야? 그 기분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돈은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지. 아씨, 얘 이제 40 정도 돼야지 결혼할 텐데. 그럼 그때까지 이자율 같은 거 따지라는 마음이다. 아니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고민이지, 난 이제. 결혼하겠냐? 미장 결혼이라도 해. 와. 하였네. 간편하게 가방에 넣어서 먹을 수 있어요. 왜 그거 갑자기 홍보해? 이거는 결혼식 답례품 6년근. 아 근데 그때 그거 준다 하지 않았어? 산삼 배양근? 우리 답례품 바꾼 게 많아서 너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안색이 안 좋으신 게 함량이 좀 별론 것 같아. 이 맥박이 산삼이 잘 맞겠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냐? 나 그냥 주는 대로 받았는데. 근데 이거였나 봐. 레드 이거 그거지. 그 에브리타임 정 같은. 비타민 파괴해서 먹어야지. 성분은 막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